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산림자원 활용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산림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 그림에서는 어, 식물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물원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성공적인 귀산촌 사례를 보게 되면 목공예 쪽에서 공예품이라고 하는 목공예 쪽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선 전남 장성에 PC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한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구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생활 도구 같은 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이루었으며, 또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품질 제품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걸 강화해서 어, 수비 촉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목재를 활용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분류비 같은 것들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도 경쟁력 강화에서도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온라인 판매 같은 걸 구축을 시켜서 누구든지 원하는 가구, 원하는 디자인 이런 걸 주문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가 있고요. 또 독창적인 디자인 같은 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다음은 성공적인 귀산촌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산촌 체험마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죠. 충북의 단양이라는 곳에서 별빛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방문객이 한 5만 명에 이르고요. 연 매출이 10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작년 2024년도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산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서의 상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대 관계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밀어주는 이런 관계 유지에서도 어느 타 지역보다도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앞장서 나가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산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다양한 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산림 녹지화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뭐 힐링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 협력에서도 주민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가 이 형제들처럼 정겹게, 또 돈도 벌고 협동심도 길러내서 지역 경제까지 이바지하는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볼 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유치 같은 걸 할 때도 디테일하게 잘 분석을 하고, 또 사업 계획을 잘 짜서 실패 또 리스크가 생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 요인 분석을 보게 되면은요, 우선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전문성이 없으면 뭐든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는 산림 관련 교육이라든가 또 자격증 취득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해서 이수하고, 또 현장 실습이라든가 인턴십 경험 같은 걸 충족을 시켜서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또 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찾아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문 지식과 기술은 경쟁력 강화에서도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도전을 하고 또 연구 개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 꾸준한 학습과 자기 개발이 성공을 예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관련 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을 잘 이수를 하고 또 실전 경험을 충족시켜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지속적 투자로 인해서 어, 이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교육 이수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연구개발 같은 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성공 요인 분석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역 주민과의 이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산림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또 귀산촌인 커뮤니티 활동을 참여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알고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긍정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선 정보 공유 같은 걸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잘 구축을 시켜서 이해관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서로 협력을 잘 이루어 주시고, 또 기관 네트워크, 또 파트너십, 이런 것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걸, 인적 자원 같은 거를 개발해내고 또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 산림 경영 자원 지원 대책 이런 걸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관에 찾아서 잘 그 분석해 보고 또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 다음에 임대 제도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임업 기계라든가 장기 임대 제도, 그래서 이게 뭐 단기로 임대해 가지고는 임업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기 임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부는 귀산촌 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게 이제 소멸도시들이 많다가 보니까 지역마다가
나름대로의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안들을 내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경영 지원 자금 같은 것들도 한 3억 원 정도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외로도 스마트 농업 같은 것을 해서 소득 창출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임업 임업에 필요한 기계 같은 거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겠지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주택 구입 지원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책안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과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서 초기 정착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관리라든가 격리 관리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운용을 해서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좋겠고, 정책 정보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이 귀산촌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 산하 지역마다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잘 방문을 하셔서 들어도 보시고, 또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서 보시고, 또 찾아가서 방문도 해 보시고, 다양하게 또 지역 기술센터 같은 데들도 한번 방문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특히 산림조합 같은 데 들어가셔서 방문해서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귀산촌 성공을 위한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착하는 데에서도 위험수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철저하게 잘 받으시고 두 번, 세 번 짚어보는 이런 계기가 발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단계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착 추진 같은 거를 계획을 짜서 1차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2차, 3차 이런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들도 실패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 방향에서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지역사회 소통. 이게 이제 지역사회 소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돈 가지고 내가 귀산촌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지역사회 소통이 중요한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마다 요즘에는 이 굉장히 배타적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을 잘 아우러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들도 봐보고, 또 지역사회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면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같은 것들도 발생될 수 있겠고, 협력 관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결국은 그 장소를 활용을 못하고 도로 역기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 습을 통해서 내 그 색깔을 또렷하게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속적인 학습은 곧 내 개발이다, 자기 개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관념에서든지 계속 이게 뒤반복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사람과 그냥 선뜻 이렇게 대드는 사람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림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다 과수를 심어서 소득 창출을 올려야 되겠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경험도 없이 가서 도전한다고 보면 시행착오 투성일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을 많이 받는 것이 큰 장점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귀산촌을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단계적으로 또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가 성공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성공의 열매를 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또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향후 전망해서도 보게 되면 괴산촌 증가율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 가면 연간 5천 가구 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말고 귀산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30년, 앞으로 5년 후인데요. 5천 가구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예를 들어서 퇴직을 뭐 몇 년 앞을 두고 계시다든가 내가 몇 년 후에 귀산촌을 해야 되겠다든가 하면 이런 절차들을 디테일하게 잘 공부들 하고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사업 계획도 철저하게 짜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부가 가치와 올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핵심 자원으로 나는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디테일하게 정립시켜 놓은 다음에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천재지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열악, 저 산림 역할 증대에서도 보게 되면 기후변화 같은 것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대구 쪽에서 많이 나왔던 사고가 지금은 이제 강원도 정선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단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산자원으로 소득 증대 올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산림 역할 증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향후 괴산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 5천 가구 정도로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산림자원의 고부가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촌 지역 인프라 개선에서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인프라 구축 같은 걸 잘해서 개선 과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봐지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가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산촌 증가, 고부가 가치 화할 수 있는 거,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다양한 그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산림 자원의 다양한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분은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어, 이게 이제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다 하마에 그을려서 죽은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런 나무를 다 수집을 해다가 화목 펠렛 같은 걸 만드는 공장에 해서 그걸 만들어서 고부가치 올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또 만들어서 고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초 같은 거를 재배를 해서, 약재 같은 걸 재배를 해서 소득 창출을 올릴 수도 있겠고, 이 힐링 푸드 같은 거, 이런 것을 또 운영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또 그 캠핑 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걸 운영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귀산출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기회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또 내 생활 패턴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중요성, 이게 단기적으로 이달 올 금년 1, 2년 하고 끝낼 일 같으면 어떻게 귀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귀산촌을 통해서 핵심 요소들을 잘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산림자원의 다양한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귀산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 같은 걸 만들어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계기 마련 같은 게 될 수가 있겠고, 지속 가능한 어, 또 산림 자원을 활용을 해서 소득 창출을 올리고 기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서 핵심 요소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산림과 함께하는 삶은 미래를 맑게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가지고 같이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무리를 또 하게 되면,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고, 또 추천 도서 같은 거라든가 인터넷 같은 거라든가 이런 자료 같은 걸 또 찾아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를 우리가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진행 과목들을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